와, 여기 눈 쌓인 거 좀 보세요. 이제 강원도는 고생 시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은 눈이 진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차 위에 쌓인 거 보이시죠? 아마 오늘 밤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이게 기대가 되는 건지 걱정이 되는 건지, 아무튼 눈이 많이 와서 아무래도 이 모습을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차 한 대를 여기 차고에 넣어야 되는데 이 차고 정리가 좀 덜 돼서 아무튼 지금 정리하고 한번 차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겨울에는 차가 눈 맞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한데 벌써 눈을 많이 맞췄어요.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추운데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데크에도 눈이 많이 쌓였고, 여기 계단 올라가서 이쪽에도 눈이 현재 많이 쌓였습니다. 뭐 내일 날씨가 따뜻하다면 다 녹겠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추워진다고 하니까 조금씩 치워야겠어요. 진짜 눈 많이 오면은 눈 치우느라고 시골에서는 개고생입니다. 아마 여기 길에도 이제 내일 아침이면 눈이 충분히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눈을 좀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스콘길은 지금 마을에서 제설팀이 아마 눈이 많이 오면 내일 아침에 치워줄 거예요. 저희 동네가 제설비를 조금씩 걷거든요. 한겨울에 3만원씩 걷어요. 가구당 3만원씩 걷는데, 물론 이장님은 마을에 좀 돈이 있으면은 이 제설비를 이제 안 걷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사는 마을이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매년 3만원씩, 가구당 3만원씩 제설비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3만원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럼 3만원씩 모아서 이 트랙터 가지신 분들이 눈 올 때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치워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눈을 치워주는 당번들에게 한 1년에 한 100만원 정도씩 이제 기름값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기름값 쓰셔야 돼요. 기름값 쓰고 뭐 남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것도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봉사처럼 마을 분들 중에서 트랙터 있고 또 트랙터에 눈을 치울 수 있는 그 장비가 있는 분들이 기름값만 받고 봉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앞에 여기 조금 한 10m 정도 제가 눈을 치우고, 저희 집 안에 데크하고 뭐 차 다니는 길 조금 눈을 치우면 돼요. 물론 도시에서 계속 살았다면 뭐 이런 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시골에 와서 개고생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개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요. 그게 뭐가 즐겁냐. 저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눈 치우는 거 군대에서 이제 화천에서 있어가지고 진짜 빡시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게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여기 강원도 평창 와서 눈 치우는 거는 재밌더라고요. 물론 언제까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오면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요 나무들입니다. 지금 나무들을 땔감인데 쌓아놨고, 지금 눈 맞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을 씌워놨는데, 눈이 많이 쌓이면 좀 힘들겠죠. 근데 비보다 그래도 눈이 나요. 이거 털어버리고 나무를 쓸 수 있으니까요. 이쪽에도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나무를 많이 제가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요 비닐만 털어내면, 눈만 털어내면 으쌰 떨어지고, 이 안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나무들 덕분에 제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블로워로 이렇게 털어주면은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게 ES 산업에서 시촌 저한테 한번 써보라고 무상으로 빌려주신 게 아니고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작년에 주셨는데 몇 번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일러 앞에 앉아서 불 때는 거 좀 보실래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불을 붙여놓고
있으면은 굉장히 따뜻하고요.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불 때는 거 귀찮지 않냐? 저는 불놀이 너무 재밌는데요. 그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가 불장난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너무 재밌고, 그래서 겨울만 기다려요. 겨울만 되면 이렇게 불장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물론 이 나무를 계속 보충하러 밤에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재밌습니다. 또 요 맛에 또 시골 생활을 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시골 생활을 못 하시겠죠. 근데 저처럼 나 불장난 하는 거 좋아, 나 불놀이 불 붙이는 거 좋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시골에 내려와서 화목보일러 적극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불 보는 맛도 있고, 이 화목보일러는 또 생각보다 이 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집 안에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난방을 하는 거죠. 그걸 액티브 난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난방 안 하고 이제 집을 보온병처럼 만드는 거를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난방을 하는 것을 액티브 하우스라고 그 건축가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난방을 하는데, 나무를 저렴하게 이제 사서 쓸 수 있으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일석이조죠. 와, 이제 막 저 안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좀 보세요. 이제 물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현재 물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볼까요? 현재 물 온도가 52도. 지금 순환하고 있습니다. 순환하고 있고 52도로 계속 순환하면은 집안에가 엄청 따뜻해요. 앞에 얼굴이 대고 있으면은 얼굴이 뜨뜻해요. 한겨울에도 요 앞에 앉아 있으면은 따뜻합니다. 시골에 살면은 힘들다. 야, 진짜 괜한 고생이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시촌 저의 관점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일부러 고생하고 일부러 몸을 움직이고 일부러 힘든 게 재미있고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 좋은 곳에서 산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울에 살 때는 몰랐는데 여기 강원도 평창의 공기에 익숙해져 보니까 가끔 도시에 가보면은 여러분도 느끼실 테지만 공기 다른 것을 확 느끼거든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래서 도시에 가면은 몇 시간 놀다가 야, 빨리 강원도 평창 가고 싶다, 봉평 우리 집 가고 싶다. 그 말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어린 딸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깨끗하고 좋은 자연에 적응을 해버린 거죠. 저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막내는 두 돌 때 여기 강원도 평창에 왔거든요. 못 모르고 왔죠. 저희 막내딸 말이 자기는 봉평이 제일 좋대요. 물론 아이들도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봉평에 사는 아이들 중에 난 봉평 죽어도 싫어, 진절이나 빨리 대학 가서 서울 가고 싶어,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도시가 좋은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처럼 시골이 좋은 분들은 한번 시골에 와서 겨울에는 또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인생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서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 준비해서 시골에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시골에 오기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 준비해서 내려왔고, 근데 되게 운이 좋게 시골에 내려온 다음에 그 일들이 다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너무 잘 될 때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언젠가 이 일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이 계속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유튜브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어느덧 13만 명의 구독자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도 해주시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또 유튜브가 좀 되니까 또 제가 하던 사업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골에 와서 제가 유튜브를 포함해서 총 3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속적인 수입이 있으면은 이제 시골에 살 수 있는데 지속적인 수입이 없으면은 시골에 살기 어렵죠. 어떤 분들은 이제 농사, 농업 혹은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농업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이제 시골에서 돈을 버시려고 하는데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부모님께서 시골에 계시면 부모님 집에 내려와서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장사를 하신다. 그 장사가 잘 되는 장사다. 그러면 그래도 내려와서 살만한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보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아무리 학교를 다녀봐도 내가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부모님 농사를 도와드린다든지 그거를 이제 승계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하시는 장사를 이제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계속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 제가 실제로 평창에서 그런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야 진짜 잘했다. 서울에서 개고생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미 부모님들이 털을 다 닦아놨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내려와서 충분히 살만한데 이제 저처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시골에 내려와서 뭐 농업이나 혹은 지역 장사로 돈을 버는 거는 제가 보기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주위에 이렇게 귀촌이나 세컨하우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은퇴도 했고 은퇴했는데 뭐 연금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시골에 와서 많이 사시는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시골에 왔는데 돈이 적은 채로 내려오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오는 것조차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또 마음이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시골조차도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자본주의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는 제가 운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짜 젊은 나이에 평창에 왔거든요.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용기만 갖고 시골에 온 것 같아요. 저처럼 차라리 용기를 갖고 오는 분들이 오랫동안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용기가 있으면 못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시촌 말 듣고 용기만 갖고 시골에 내려왔다가 망했다, 폭삭 망했다. 나름대로 각자 계획도 좀 하셔야겠죠. 영상 찍는데 눈이 더 많이 오네요. 오늘 밤에 진짜 눈이 많이 올 것 같고요. 아무튼 눈이 와서 여러분한테 시골에 사는 이런저런 얘기를 좀 눈이 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거의 라이브로 생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 말이 좀 논리적이지 않고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횡설수설하는 느낌도 좀 있는데요. 귀엽게 봐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제 좀 눈 정리 좀 하고요. 불도 더 떼고 집에 들어가서 오늘도 따뜻하게 자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열심히 하는 시촌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시촌 어게인.